스타트! 화이팅! 김은혜 의원님도 다 오시고 여기 웃어주시죠, 웃어주시죠. 하나님요. 눈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오시고. 네. 규제 샌드박스가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규제 기관의 목표는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들의 서비스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가 이제 목적이기 때문이었죠. 두 분이 공통점이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입니다. 이거는 정말 여기 뭐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말 이 암적 이 존재인데,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규제를 다 어디 좀 데이터 처리를 해가지고 좀 교통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신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정부에다가 시간을 딱 둬가지고 그 시간 안에 답을 못 내면 그냥 해도 되는 거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만. 네. 여기에 타임 리밋도 두고 네. 그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일선에서 현장에서 이 기업을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그 애로사항과 또 정부에 대한 국가와 정부가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그 바람,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소상히 듣고 우리의 정책 공약과 또 향후에 차기 정부를 담당할 때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할지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 잘 경청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이 규제 샌드박스에서 일종의 부가 조건에 달린 특례를 받아서 실제 수요기관의 어떤 금융기관들과 이렇게 비즈니스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수정이 필요한 항목들이 있더라고요. 부가 조건을 좀 수정해야 된다든지, 그걸 가지고 다시 규제기관에 찾아가서 수정을 요청하니까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. 그 이유가 규제기관의 목표는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들의 서비스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가 이제 목적이기 때문이었죠. 사실 샌드박스의 어떤 도입 취지 자체가 샌드박스 내에서는 안 된다는 것 빼고는 뭐든 해도 된다는 일종의 네거티브 규제를 좀 일부 도입해보자는 건데, 샌드박스 내에서도 하나의 뭐 시나리오 하나하나마다 다 확인을 받아야 되는 파지티브 규제가 계속 이제 반복된다는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저희와 같이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에 이렇게 막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쪽의 어떤 방법도 궁금하고, 규제 샌드박스가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최대 4년까지밖에 못하는 시한부적인 제도이기도 하고요. 두 번째로는 6개월마다 재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재심의를 거쳤을 때 부과했던 그런 부가 조건들을 완화하거나, 처음에는 이런 완화하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구두로는 진행을 하다가 실제로 막상 그 기간이 도래하면 부가 조건은 전혀 바꿀 수가 없는. 지금 한 대표님은 블록체인이라는 되게 최첨단의 디지털 산업을 하고 계시고, 한 대표님은 지금 이 빈집들을 가지고 웰빙 산업을 하고 계시는데, 두 분이 공통점이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입니다. 규제 혁신처, 개혁처 이런 거를 원스톱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규제는 일단 네거티브 규제, 그 다음에 원스톱 규제, 이렇게 해서 일단 이용하기 편해야 되고요. 또 규제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규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이해관계의 조화가 그게 바로 규제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공서에서는 어떤 법문의 자꾸 해석을 하고, 또 자기가 책임지기 좀 못하면은 위원회를 또 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, 어떤 한 건을 심의하려고 그 위원회를 소집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럼 다 또 비용도 줘야 되고, 그럼 이게 쌓여야 한 10건쯤 돼야 이제 위원회를 소집을 하는데, 사전에 그 위원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또 미리 제공을 하고, 이분들도 다 일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모여서 뭐 신속하게 또 결론이 안 나요. 그러면 한 두세 건은 결론 내고,
또 몇 건은 다음에 합시다.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이런 혁신 스타트업 기업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 동네에서 집 하나 개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여기 뭐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말 이 암적 이 존재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혁신 기업이 공무원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규제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런 규제들을 다 어디 좀 데이터 처리를 해가지고 사업자들이 관공서를 막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인허가 문제를 요 문제를 다루는 관서에서 나머지 다 처리해라. 이런 식으로 좀 교통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저도 법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만은 지금의 이런 입법 기술 이런 식의 법제를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이일 중심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이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신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정부에다가 시간을 딱 둬가지고 그 시간 안에 답을 못 내면 그냥 해도 되는 거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만 네. 그래서 여기에 타임 리밋도 두고 네. 그리고 하여튼 이 규제를 예를 들어서 5개 부처가 여기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사안에서는 이런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나머지 다 같이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주고 또 결론을 내는 기간도 제한을 딱 둬가지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최소한 신청한 거의 50%는 1차로 자기가 나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공무원들은 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내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어느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이 규제 권한에 대해서 그 부처의 공무원들이 상세하게 또 알지를 못합니다. 우리나라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사이동이 굉장히 작거든요. 이게 좀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하고 이 승진 개념보다는 계속 근무하면서 뭐 보수라든지 뭐 이런 좀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보다는 공무원 체계 자체가 승진, 보직이동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자기 부서에서 뭐 길게 근무하면 한 2, 3년, 뭐 1년에 움직이기도 하고 하니까 모릅니다.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은 자기가 법 좀 펴놓고 또 과거에 그 전례를 갖다가 놓고 좀 연구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위원회에다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개혁이 없으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이런 개별적인 애로사항을 받아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정말 이 정부의 이 규제에 관한 이 시스템을 정말 이 빅데이터와 AI를 동원한 이 디지털 심화의 방식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셔서 저 임기 중인데 나가서 창업해야 될까 지금 생각 고민했어요. 이게 완전 규제가 원스톱으로 바뀌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냥 다 입력을 해두면 어떤 규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막혀 있는지가 지금 카테고리별로 다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. 너무 좋습니다. 그걸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전 정말 아까 기립박수를 칠 뻔했습니다. 네거티브와 원스톱 이게 저희 스타트업들이 바로 바라는 그런 규제 시스템이고요. 사실 지금 정부의 규제 혁신 제도가 엄청 많습니다. 규제 샌드박스도 있고 뭐 한걸음 모델도 있고 뭐 규제 챌린지도 있고 뭐 4차 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제도가 많은데도 규제가 빨리 혁신되지 않는 게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거든요. 그래서 뭐 네거티브는 역대 정부에서 모두 외쳐왔던 것이지만 실현이 안 됐고
네거티브의 원스톱만 차기 정부에서 과감히 실현할 수 있다면 스타트업하기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? 네. 자, 스타트업. 예, 참석하신 다른 분들도 예. 김은혜 의원님도 다 오시고 여기 다 오시죠? 네. 다 같이 찍죠, 다 같이. 자유로운 분위기로, 자유로운 분위기. 이렇게. 예. 그다음에 그거 후보님이 누르실 아니면 후보님이 좀 하면 네, 후보님이 셀카로 예, 이거 누르시기만 하면 되고요. 네. 다 같이 나오려면은 좀 이렇게 팔을 쭉 뻗어 주셔야 돼요. 후보님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. 후보님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가시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왜 웃어주시게 웃어주시게 화나게요. 네. 눈밖에 안 보이지만 환하게 웃는 거고. 네. 감사합니다.